자,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주 주요 내용 정리, 그리고 이번 주 전망,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종목들의 점검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목요일에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이때 S&P 500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상승 배경을 보면 7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보합 예상을 하회해 발표됐고, 따라서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완화되었다라는 거죠. 전일에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둔화되는 그런 모습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샌디스크가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AI 인프라 수요발 장기 공급 계약 확대를 발표하며 13.7% 급등을 했고요. 이에 메모리 업종 전반에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 SK하이닉스, ADI,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등이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그래서 다음 날에 금요일이죠. 우리나라 증시도 뉴욕 반도체 훈풍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으나 주말 광복절 대체 휴일로 이어지는 연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 심리로 인해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도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종목들 보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2.43%, SK하이닉스가 4.65% 등 올라갔고요. 시가총액 1위에서 15위까지 중에서 현대차가 9.80%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흐름을 보면 제가 코스피 21선 돌파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21선 돌파 이후에 빠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7,500선에서 8,000선 여기 부근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상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7,500, 8,000선을 다시 돌파하고 전고점까지 갈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7,500에서 8,000 사이에는 많은 투자들이 지금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면 본전 매도세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강한 이슈가 없다면 7,500에서 8,000 사이에서 단기 고점을 만들고 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아래 21선도 있고 추세선도 있고 그래 아래까지 떨어지더라도 쌍바닥 형태로 우상향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아래로 강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고, 여기서 지수가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제가 예전에 21선 돌파 중요하다 했는데 그 이후로 빠르게 올라갔고, 제가 850선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상승이 둔화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피가 또 조정을 받을 때는 코스닥이 또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강세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코스닥은 안정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950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고점에서 쭉 지수가 떨어졌는데 절반 정도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아래에서 샀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매도세와 위에서 샀던 사람들의 그런 손절 매도세 또는 본전 매도세가 한 번에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241선 구간에서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41선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이 전고점 1100에서 1200 요 사이에서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래로 21선도 있고 그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땅바닥을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매수 기회,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지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투자하기 좋은 모습이다. 그 대신에 어느 정도 바닥 대비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원하신다면 분할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뉴욕 증시는 대부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싸다. 그래서 뉴욕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에서 투자하는 게 더 좋은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흐름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대비 많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시장에서는 쏠림보다는 어느 정도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처럼 그렇게 심각한 쏠림이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인데, 과거에는 이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대부분 차지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S7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 뭐 이렇게 LG전자도 올라와 있고 다른 종목들이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쏠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른 쪽에도 분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100조 이하로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본전에서 팔거나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강하게 순매수했는데,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담았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대형주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다음 주에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보시면 화장품과 반도체 업종이 꾸준하게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화장품과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후반부에는 2차전지와 로봇 섹터들로 수급이 이동하거나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반도체는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업종들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화장품 자체는 실적주죠. 실적 성장주고 실적이 실제로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미래 기대감에 의한, 미래 성장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인데 ESS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면, 금요일에 오전장, 오후장 강세 섹터를 한번 보시면 조선기자재가 강세를 보였는데, 트럼프 정부가 해군 선박을 최대 2척까지 해외 건조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조선과 조선기자재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로봇 공급망 재구축 소식 및 구광모 회장이 젠슨항 CEO와 회동한다라고 해서 그 기대감 등의 로봇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드론 부품에 대해서 관세 100%를 부과한다라는 소식인데, 이 부분은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국내 드론 관련주들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2차전지와 ESS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북미 수요 급증 이 나오고 있고, ESS 시장의 가파른 성장 소식 등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음식료 업종도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는데 호실적에 의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금요일에는 빙그레와 농심이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증시 일정을 보면은 다음 주에 중요한 거는 수요일에 있는 FOMC 의사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있고, 그리고 그전 금요일에 테슬라 코리아가 감독형 FSD 구독제 전환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나 로봇 이슈가 계속 있어요. 목요일에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유니트리가 중국 증시 상장한다라는 전망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는 FOMC를 기다리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로봇 이슈들이 매일 나오면서 로봇주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신규 상장 종목이 있는 날에는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화요일과 금요일 신규 상장 있는 날에는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월요일에는 국내 증시가 8.15 대체 휴무일로 휴장입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장 마감된 걸 간단하게 살펴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조 원 넘게 순매수한 게 중요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강세가 나온 거, 그리고 LG전자 와 LG그룹주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로봇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러한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로봇주를 매우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주는 당연히 시장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와 조선 업종도 대부분 과대납포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나 2차전지도 과대납포에 따른 반등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 이유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전월 대비 0.1%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0.6% 나오면서 이 부분이 소비 둔화 우려를 부각시키며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동안에 AI 관련주도 많이 올랐는데 시장 눈높이를 못 채운다라는 소식에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에어베에서 UAE사 소속의 유조선 두 척이 추가적으로 피격을 받으면서 유가가 반등하며 시장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큰 조정은 아니고 단기 조정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의 관심은 결국에 미국 FOMC일 거고, 그리고 월가에서는 9월 달쯤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9월 달 FOMC가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CPI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PPI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가 마감하는 등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매 판매도 부진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경기 둔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오히려 뉴욕 증시는 하락을 했어요. 다만 이렇게 세 가지의 이슈들을 살펴보면 연준은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70%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상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물가가 언제든지 변동이 나올 수 있죠. 호르무즈발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재점화 리스크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9월 FOMC 이전에 다시 한번 CPI와 고용지표 등을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 나오고 있고 좋아요. 단기 조정으로 보여지고 충분히 신고가 갱신하는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뉴욕 증시 다우존스 산업 보시면 이 21선이 중요해요. 21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결국에 방향 자체는 상승 방향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방향성 자체는 상승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S&P 500도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아래로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방향성 상승으로 보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1선 강하게 돌파하고 조정받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 고점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은 다시 전고점까지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뉴욕 증시 보시면 대부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은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게 낫고,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뉴욕 증시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요 종목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30만 5천원, 30만원 부근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를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00만원 살짝 넘어갈 수 있고 200만원 부근이 단기적인 목표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거의 지금 0단계까지 거의 다 왔어요.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 발표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그래서 꾸준하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이 0단계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이 0단계를 뚫었을 때 다시 1단계까지 가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시고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이 0단계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0단계 돌파가 나오는지를 관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미 0단계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사실 S7 종목들 중에서는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175만원까지 올라간지 보시고 175만원을 넘어선다면 200만원 부근, 여기서는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우 좋은 흐름입니다. 다음 주에도 현대차가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0단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다시 더 좋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0단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여기를 넘어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단계까지 올라갔으나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약바이오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지만 이 성장세보다 더 큰 성장을 지금 로봇주라든가 반도체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0단계를 돌파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는 좀 비중 축소라든가 하시고 아래로 다시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제가 0단계까지의 상승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 지분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온다면 호재로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0단계를 뚫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마이너스 2단계까지 급락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0단계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를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많이 올라왔는데 0단계까지는 기본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KB금융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0단계까지 올라가면 이 종목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기아도 0단계까지는 쉽게 반등할 수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 마이너스 단계에서 추가 매수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1단계인데 여기서 평단을 낮추시는 게 좋고요. 0단계까지는 쉽게 반등이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많이 떨어져 갖고 마이너스 2단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싼 가격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0단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 보면 알테오젠부터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단계를 뚫었어요. 그래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1단계 보고서 막히는 흐름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제가 많이 올라가봤자 2단계 정도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직까지 고평가 영역이고 제약바이오보다는 로봇주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비중 축소나 탈출 기회로 보시는 게 좋고요. 에코프로는 과대 낙폭돼서 마이너스 2단계도 지금 뚫고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기술적 반등 나오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많이 떨어져서 과대 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지켜보시기 바라고, 만약에 손실이 심하신 분들은 평단을 낮춰서 반등 시에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이너스 2단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많이 반등이 나왔는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여기 돌파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마이너스 2단계까지 떨어졌다가 0단계까지 거의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권인 분들은 매도 후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저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승이 제한적이고 상승하더라도 좀 탈출 기회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HLB입니다. HLB도 마이너스 3단계까지 떨어졌다가 과대 낙폭됐다가 반등하고 있어요. 거의 다 올라왔는데 0단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는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원익 IPS도 많이 올라왔죠. 마이너스 2단계까지 떨어졌다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0단계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단계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0단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보는데 요 이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오테크닉스도 많이 반등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2단계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0단계 부분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여기 이상 가는 거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ABL 바이오는 마이너스 3단계까지 떨어졌다 반등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0단계까지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시던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펩트론입니다. 펩트론도 마이너스 3단계까지 떨어졌다 반등하고 있는데요. 0단계 구간에서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전에도 여러 번 이렇게 0단계 구간이 있었어요. 여기서 정리하셨으면 좋았죠. 근데 그런 정리를 안 하게 되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될 수 있으면 정리하시고 3천당 제약입니다. 이 종목은 크게 떨어졌다가 더 떨어졌죠. 마이너스 3단계도 이탈하고 떨어졌다가 최근에 마이너스 3단계는 좀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가캠 바이오도 크게 떨어졌어요. 해당 종목도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0단계에서 일단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 0단계 1단계 사이에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해당 종목은 제가 적어도 2단계가 안 올라가겠나 생각이 되고요. 최소 요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로보티즈도 많이 올라왔어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단계에서 지금 거의 0단계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0단계를 돌파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0단계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시고 수익권이라면 매도 후 관망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들 과대 낙폭 종목들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로봇이라든가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에너지나 조선 쪽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도 올라갈 거고 코스닥도 올라갈 건데 코스피보다는 저는 코스닥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고 다른 종목들 뭐 현대차 그룹주나 LG 그룹주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코스피 중에
중에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말고 다른 섹터들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코스닥도 여러가지 과대 낙폭된 종목들, 그리고 로봇이라든가 이렇게 성장세 좋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에너지, 로봇 세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반도체, 로봇, 에너지, 이 세 가지 섹터는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적주 있잖아요. 최근에 실적주로 많이 올라간 게 화장품이죠. 화장품이 실적주로 많이 올라가는데 이 실적주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번에 실적 발표된 거 보면 증권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든가 증권주 이런 실적 좋은 종목들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 전력설비 같은 종목들은 수주를 많이 받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과대 낙폭 시에 어느 정도까지 계속 기술적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전력설비는 과대 낙폭 시에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후 어느 정도 받는 남은 수익 실현, 이런 식으로 반복만 하셔도 좋은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로봇주를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